로또 아파트로 불린 아파트 청약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앞서 청약이 진행된 DH자의 개포 아파트가 1순위에서 마감된 것과 달리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는 미달됐습니다. 채용 비리 논란으로 사퇴한 최영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인사가 6.13 지방선거 이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와 KRX 300 선물 상품이 다음 주 출시됩니다. KRX 300 지수가 활성화할지 주목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정보 제공 청구권 제도가 생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어제 오후 1순위 청약이 진행된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일부 세대에서 미달됐습니다. 이날은 정부가 DH자의 개포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해 자금 추적에 나선다고 밝힌 날입니다. 이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2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 때문에 과천의 로또로 불렸지만 과열은 없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주공 2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 위버필드. 2단지는 어제 2,128가구 중 391가구에 대해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1년 이상 과천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겁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단지 청약에 647명이 접수했지만 84와 111제곱미터 등 일부 타입에서 13가구가 미달됐습니다. 이들 가구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11억 원가량의 분양대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낮아 과천의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같은 로또 아파트지만 이틀 전 청약한 DH자의 개포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DH자의 개포는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3만 1,423명이 몰려 1순위 마감됐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10억 원 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요가 3만 명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과천엔 그 정도 자금력을 가진 수요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천 청약이 이뤄진 어제는 정부가 DH자의 개포의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 추적에 나선다고 밝힌 날입니다. 증여세 탈루 여부와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부담을 느낀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천 위버필드 단지는 오늘 청약 미달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등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업계에선 기타 지역 청약으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곳에 정부가 칼끝을 정조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열린 하나금융 주주총회에 금융권 관심이 집중된 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두고 당국과의 갈등이 극심했던 탓입니다. 현직 CEO의 기득권을 이용한 셀프 연임과 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김정태 회장을 정조준했던 최형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지난주 낙마했습니다. 주총마저 넘어선 김 회장은 또 한 번 자리를 지키지만 최형식 전 원장이 떠난 후 비어있는 금감원장 자리는 언제 채워질지 오리무중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 논란으로 사퇴한 최형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근절을 내세운 최 전 원장이 도리어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만큼 차기 원장 검증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초로 시도된 민간 출신 금감원장 실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후보군 선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 전 원장 선임 때는 정부가 일부 반발과 우려에도 금융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였지만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민간 출신인 최 전 원장이 감독기구 수장이 된 이후 피감기관과의 설전이 잦았고 심지어 현재 수장 공백도
하나금융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민간 출신 수장으로는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물 선정 실패일 뿐 민간 출신 금감원장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6.13 지방선거 전에 금감원장 공백을 메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다시 선임 이후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에서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미 하마평에 올랐던 관료 출신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금융권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를 거두는 것으로 비출 수 있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와 KRX 300 선물 상품이 오는 26일 첫 선을 보입니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표 지수로 KRX 300이 출범한 후 인덱스 펀드가 잇따라 출시됐지만 이렇다 할 인기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이번 ETF와 선물 상장을 통해 KRX 300과 코스닥 시장이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RX 300 지수 선물과 ETF 상품이 다음 주 첫 출시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KB, 미래에셋, 한화, 하이,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등 운용사 6곳은 오는 26일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일괄 상장합니다. 신탁 원본액 기준으로 총 6,216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날 출시되는 KRX 300 선물도 삼성, KB, NH, 한국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가 참여해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KRX 300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종목 237개와 코스닥 68개 종목을 합쳐 지난달 출시한 새로운 대표 지수입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 수익률이 코스피 200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수 출범 직후 출시된 인덱스 펀드의 설정액은 코스피 200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KRX 300 ETF는 코스닥 대상 벤치마크 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증시 통합 ETF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ETF 출시로 KRX 300 지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X 300 선물 상장도 KRX 300 관련 해지,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관 투자자의 거래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ETF 상장을 계기로 KRX 300 지수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총보수를 낮추는 등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보수가 가장 낮은 곳은 KB와 삼성자산운용으로 ETF 총보수 평균의 7분의 1 수준인 0.05%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금과 수당 등 격차가 심각하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별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현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같은 회사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임금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사업주는 차별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돈을 비정규직에게 줘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규직의 임금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신청조차 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임금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해 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에 이러한 기조를 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고용 형태나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개헌안에 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의 임금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단순히 임금을 깎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착화된 문제를 막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549개의 상장기업 주주총회가 열린 슈퍼주총일이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등 주요 기업들의 주총 이슈를 연이어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기업 삼성전자도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 선임과 액면 분할 등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서울 서초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조정, 액면 분할 등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이상훈 사장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총괄하는 김기남 DS 부문 사장, 가전 총괄인 김현석 C 부문 사장, 스마트폰 사업을 지휘하는 고동진 IM 부문 사장 등 4명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아울러 3명의 부문장들은 오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은 이상훈 사장이 맡게 되고 3명의 대표이사가 사업 부문을 분리해 담당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이사로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신화를 일으킨 김정훈 키스위 모바일 회장, 여성 첫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대 교수, 반도체 분야 석학인 박병국 서울대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보다 객관적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균형 잡힌 이사회 운영에 대한 주주의 신뢰를 높이고 이사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멤버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신규 사내이사를 포함해 전체 5명이 되고 사회이사는 6명으로 꾸려져 전체 11명에 이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주식 액면가액을 기존의 5,000원에서 100원으로 50대 1로 분할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250만 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은 액면 분할 후 5만 원대로 낮아져 5월 초경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삼성 SDI와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존 이사진의 재선임에 반대했지만 안건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영입니다. 신한과 농협을 제외한 7개 금융지주사의 주총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회사는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였습니다. 관전 포인트였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이 확정됐고 KB금융의 노조 추천 사회이사 선임은 무산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앞으로 2021년까지 3년 더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김 회장 선임 안건은 출석 주식 2억 3,357만 주 중 1억 9,751만 주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찬성률은 84.6%, 반대는 15%였습니다. KB금융의 노조 추천 사회이사 선임은 무산됐습니다. 오늘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KB노조가 주주 제안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회이사 선임 안건에 출석 주식수 대비 찬성률은 4.23%에 그쳤습니다. 찬성 주식 수가 보통 결의 최소 요건인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식수 대비 과반수를 모두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제8호 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KB노조가 주주 제안한 정관 변경안 2건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또는 정당에서 활동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사회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회를 사회이사로만 구성하도록 정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윤정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도덕적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 주주의 질타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KT 주총장에선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가운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주주총 회장이 혼란했다고 합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조가 주총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오늘 KT 주주총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KT 주주총회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주총회 전부터 KT 새 노조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외쳤고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시끄러웠습니다. 주총장에서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또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런 강성 노조들의 의사진행 방해 속에서도 주총은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50여 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황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사실 KT의 기업 지배 구조 문제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겠지만요. 이 새로 들어서는 정권들이 KT CEO를 바꾸려고 이 검찰을 동원하는 구태를 보였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하는 관행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민영화일기 CEO 이용경 전 사장을 제외하고 남중수, 이석채 전 회장들은 모두 정권이 바뀐 이후 검찰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받으면서 그해 11월 사임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KT 흔들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KT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코드 인사를 하는 악순환은 끊어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KT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총에서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사회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 추천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회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회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이뤄진 이 회장 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 후에 이 사회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회장 자격 요건에 이 기업 경영 경험을 추가해서 기업인 후보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배구조위원회,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 이런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이사들, 개개인들의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KT의 문제는 이 시스템 부분을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미 내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데요. 2014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진행된 총 40번의 이사회에서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또 오늘 사회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이 오늘 선임된 이강철, 김대유 이사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KT 측은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선임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친정권의 인사들을 포진시켜서 외압을 막아보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거수기 이사의 문제는 KT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회이사들은 그 목적 자체가 이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KT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회이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정도를 나타내는 이사회 유효성 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KT는 이 주인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회사의 피해가 명백한데도 찬성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게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부적으로 걸러져서 이사회가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준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좀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직접 회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해외라고 뭐 우리나라보다 뭐 더 좋은 제도적인 방법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러한 그 주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억제되고 제한되는 거지. 네, KT 주총으로 본 이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로 인한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3%대, 코스닥이 4%대 하락폭을 보이며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순 매도로 어제보다 3.18% 추락한 2,416.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내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채무 위기로 폭락했던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약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자 기조를 보이며 4.81% 급락한 829.68로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이처럼 폭락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폭탄 패키지 발표로 미국과 중국 주요 두 개국의 통상전쟁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중국산 수입품 중 우리 돈 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국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여파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와 S&P,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린 장병 대상 특강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런 가능성도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합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예견해 볼 수 있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보면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한 차례씩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또 판문점에서 열리는 하루 이렇게 만나서 긴 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실용적인 회담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 달 뒤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 뒤엔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며 거기 논의 결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분단 이후 가장 한반도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에서 국무장관에 이어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해임이 결정된 것과 관련 갑자기 경질됐다 해서 놀랐다면서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다양한 채널로 협의가 되고 있으니 국무장관과 백악관 보좌관이 교체돼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5년 8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하락했습니다. 다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주째 하락했지만 이 업체의 조사에서 가격이 떨어진 건 2012년 7월 1주차 이후 처음입니다. 강동구의 전셋값이 마이너스 0.7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서초와 양천, 서대문구가 각각 0.09% 하락했습니다. 비수기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만기를 앞둔 갭 투자자들의 전세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하락했습니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 전셋값도 각각 0.03%, 0.04% 하락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름폭은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한 진행자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런 음란 행위를 방조한 개인 인터넷 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생 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기준치 2배 수준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수소점을 비롯해 서울 시내 이마트 점포 대부분에 납품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생 홍합 제품입니다.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월 방한 관광객이 104만 5,41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월에 21.7%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더위를 느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의 기온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평년 기온 11.8에서 12.6도보다 높겠습니다. 5월에서 6월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